5페이지 제27장 부자가 될 수 있는 최상의 기회. 나는 순수입에서 세금을 내고 내 아버지는 총수입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된다. 그것은 네 아버지와 나 사이의 가장 큰 차이 가운데 하나이다. 내가 더 빨리 앞서가는 이유는 나는 총수입으로 자산을 사고 순수입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반면 네 아버지는 총수입에서 세금을 낸 후에 순수입으로 자산을 사려 한다. 부자 아버지는 다양한 유형의 투자가들을 나와 함께 자주 검토하곤 했다. 그분은 내가 투자가들이 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를 원했다. 부자 아버지는 먼저 내가 투자가로서 투자를 하면서 부자가 되었다. 그분은 작게 시작했고 활용할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배웠다. 그분은 금방 자신감을 얻었으며 젊은 나이에 정말로 능숙한 투자가가 되었다. 그리고 놀라운 금융 제국을 건설했다. 반면에 내 진짜 아버지는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늘 가난했다. 내가 자라면서 부자 아버지와 가난한 아버지와 격차는 점점 더 커져갔다. 나는 마침내 부자 아버지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왜 두 분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315페이지였습니다. 이 책의 서두에서 나는 부자 아버지와 함께 해변을 거니며 그분이 막 구입한 바닷가의 큰 부동산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때 나는 부자 아버지가 막 구입한 그 투자 대상은 부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문제는 부자 아버지가 사실 아직 부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당시에는 돈을 더 많이 벌었던 진짜 아버지는 살 수 없을 것을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물었다. 바로 그 바닷가의 부자 아버지는 자신의 투자 계획의 기본을 나에게 들려줬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나도 이 땅을 살 수가 없다. 하지만 내 사업은 이 땅을 살 수가 있다. 내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바로 그때 그 투자의 힘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 분야의 학생이 되었다. 나도 이 땅을 살 수가 없다. 하지만 내 사업은 이 땅을 살 수가 있다. 문제는 부자 아버지는 사실 아직 부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분야에 당시에는 돈을 더 많이 벌었던 진짜 아버지는 살 수가 없는 것을 어떻게 살 수가 있었는지 물었다. 그 바닷가에서 부자 아버지는 자신의 투자 계획의 기본을 나에게 들려줬다. 부자 아버지의 투자 계획. 내가 어린 소년으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부자 아버지는 이미 내 머릿속에 부자, 가난한 사람, 그리고 중산층의 차이에 대한 생각을 심어주고 있었다. 우리는 토요일 수업 가운데 하나에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네가 일자리를 안정을 얻는다면 네 아버지의 조언을 따르거라. 하지만 네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조언을 따라야 한다. 네가 일자리 안정을 원한다면 네 아버지의 조언을 따르거라. 하지만 네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조언을 따라야 한다. 네 아버지가 일자리 안정도 없고 부자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적다. 법은 그분에게 유리하게 씌어지지 않았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원에서 소개한 부자 아버지의 6가지 교훈 가운데 하나는 기업의 힘에 관한 교훈이었다. 나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2에서 다양한 사변문들이 어떻게 다양한 세법들의 통제를 받는지 설명했다. 부자 아버지는 그런 교훈들을 사용해 자신의 투자 계획과 내 진짜 아버지의 투자 계획의 차이를 내게 보여줬다. 그런 차이들을 내가 공식적인 교육을 마치고 군복무를 마친 후 내 삶에서 영향을 끼쳤다. 내 사업은 세전 수입으로 자산을 산다. 내 사업은
새 전 수입으로. 부자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면서 다음의 그림을 건졌다. 수입. 하지만 네 아버지는 세후 수입으로 자산을 사려 한다. 네 아버지는 세후 수입으로 자산을 사려 한다. 네 아버지는 세후 수입으로 자산을 사려 한다. 내 사업은 새 전 수입으로 자산을 산다. 지출, 세금, 자산을 산다. 지출, 자산들을 산다. 세금. 수입이 들어오면 세금을 내고 자산을 산다. 수입이 들어오면 자산을 얹어 사고 세금을 낸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최상의 기회 317페이지. 어린 소년이었던 나는 부자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치려 하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 차이만큼 알 수 있었다. 나는 혼란을 느꼈기 때문에 자주 부자 아버지에게 그 의미를 묻곤 했다. 내가 좀 더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부자 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다음의 그림을 그렸다. 수입, 지출 면에서는 세금을 내고 세금을 먼저 내고 자산을 산다. 세금 부자빠. 지출해서 세금 낸다. 자산을 산다. 세금을 낸다. 왜 아버지는 세금을 마지막으로 내고 제 아버지는 세금을 가장 먼저 내죠? 왜냐하면 네 아버지는 직원이고 나는 사업가이기 때문.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늘 기억할 것은 우리는 모두 자유로운 나라에서 사는 것일 수도 있지만 모두가 같은 법률에 따라 사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로운 나라에 사는 것일 수도 있지만 모두가 같은 법률에 따라 사는 것은 아니다. 너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혹은 금방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들이 활용하는 그런 법들을 따라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혹은 금방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들이 활용하는 그런 법들을 따라야 한다. 제 아버지는 세금으로 얼마를 내나요? 내가 물었다. 글쎄다. 네 아버지가 보수가 높은 공무원이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네 아버지는 어떤 행태로든 전체 수입에서 꽤 많은 비중을 세금으로 낼 게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최상의 기회 318페이지. 그러면 아버님은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내가 물었다. 글쎄다. 그것은 사실 올바른 그 질문이 아니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진짜 질문을 이래야 한다. 즉 아버님은 납세 대상 소득은 얼마입니까? 납세 대상 소득은 얼마입니까? 나는 오늘 사람 느낌에 이렇게 묻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글쎄다. 나는 순수입에서 세금을 내고 네 아버지는 총수입에서 세금 원천 징수된다. 나는 순수입에서 세금을 내고 네 아버지는 총수입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된다. 그것은 네 아버지와 나 사이의 가장 큰 가운데 하나이다. 내가 더 빨리 앞서간 이유는 내가 더 빨리 앞서간 총수입으로 자산을 사고 순수입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반면 네 아버지는 총수입에서 세금을 낸 후에 순수입으로 자산을 사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버지는 재산을 모으는 것이 아주 어렵다. 그분은 많은 돈을 먼저 정부에 낸다.
그 돈을 자산을 사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돈이다. 나는 순수입으로 그러니까 자산을 사고 남은 돈으로 세금을 낸다. 나는 순수입으로 그러니까 자산을 사고 남은 돈으로 세금을 낸다. 나는 자산을 먼저 사고 세금을 마지막에 낸다. 네 아버지는 세금을 먼저 내고 그래서 자산을 살 돈은 그 남지 않는다. 당시 네 아버지는 세금을 먼저 내고 그래서 자산을 살 돈이 그 남지 않는다. 당시 16살이던 나로서는 사실 부자아버지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다만 그것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나도 동의한다. 부자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최상의 기회 319페이지. 법은 모두 같다. 이 문제를 내 강의에서 얘기할 때는 종종 이런 얘기를 듣는다. 그것은 미국에서도 법일 수도 있지만 내 나라에서는 법이 아닙니다. 나는 많은 영어권 국가들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되어야 한다.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왜 당신 나라의 법을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법률이 비슷하고 어떤 법률은 다른지 알지 못합니다. 서두에서 소개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99년 9월 13일 기사는 부자아버지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 같다. 그 기사는 이렇게 적고 있다. 일반 대중이 이발사와 구두닦이 소년들까지 투자 조언을 하는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여전히 엘리트 그룹의 특권으로 남아있다. 자료 분석이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인 1997년에 모든 가구 43.3%가 주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주식의 90%는 가장 부유한 10% 가구가 소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상위 10%는 1997년에 미국 전체의 자산의 73%를 보유했고 그것은 1983년에 68%로 증가한 것이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최상의 기회 320페이지. 사업이 자산을 산다. 사업이 자산을 산다. 내가 25살에 해병대에서 제대했을 때 부자아버지는 나에게 두 가지 삶의 길이 어떻게 다른지 상기시켰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은 네 아버지가 투자하고 자산들을 얻으려 애쓰는 방식이다. 봉급 인버스트, 엠플로이, 봉급 생활자는 투자. 부자가 될 수 있는 최상 기회 321페이지. 그리고 이것은 내가 투자하는 방식이다. 비즈니스 오너에서 인버스트. 늘 기억할 것은 사업면의 다른 규칙도 다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내 다음번 직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항공사의 조종사라는 그 일자리는 단기간으로 재밌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너는 네가 원하는 만큼 부자가 되지 못할 수 있다. 결정은 내려졌다. 내가 가난한 아버지의 계획이 아니라 부자아버지의 투자 계획을 따르기로 결정한 후에 또 부자아버지의 삶에서 내 성공 가능성에 관한 간단한 분석을 너와 공유함으로써 내 결정을 더 굳혔다. 현금으로 사업면을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너의 첫 번째 결정은 어느 사업면에서 정기적으로 경제적 성공을 달성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알아내는 것이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최상의 기회 322페이지. 그는 2분만 봉급생활자 엠플로이 그분은 사업면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너는 고용주들이 많은 돈을 지불하는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너는 봉급생활자로 일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절대로 벌지 못한다. 너는 고용주들이 많은 돈을 지불하는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너는 봉급생활자로 일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절대로 벌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너는 예리하지도 못하고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오랫동안 관심을 유지하지도 못한다. 너는 언쟁을 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지시를 잘 아무리 따르지 않는다. 너는 언쟁을 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지시 언쟁을 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네가 이 사업면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분은 S 사업면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S가 뜻하는 것은 똑똑함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도 많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S사면에 있는 것이다. 너는 영리하지만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 너는 학창시절에 그렇게 뛰어난 학생도 아니었다. S는 셀프 인플루드 또 스타를 뜻하기도 하다. 너는 아마 록스타, 무비스타 혹은 스포츠 스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네가 S사업면에서 큰 돈을 월급쟁이, 봉급쟁이 큰 돈을 벌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래서 남은 것은 B사업면 뿐이야. 비즈니스 오너. 부자버지가 계속했다. 이 사업면은 너에게 꼭 맞는 것이다. 너에게는 특별한 재능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너는 이 사업면에서 큰 돈을 벌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을 듣고 나는 확신하게 됐다. 나는 내가 큰 돈을 벌고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사업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세법은 나에게 유리했고 다른 사업면들에서의 재능과 전문성 부족이 내 결정을 더 쉽게 만들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최상 기회 323페이지. 되돌아본 교육원. 나는 부자버지에게 배운 그런 지혜들을 오늘날 내가 강의하는 강좌들에서 전달하려고 애쓴다.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투자하느냐는 질문을 할 때 대개 그들에게 사업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손을 들고 다음과 같은 얘기들을 한다. 하지만 나는 직원이고 나에게는 내 사업체가 없습니다. 누구나 사업체를 시작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다. 나에게 투자할 돈은 전혀 없습니다. 부자버지의 투자 계획에 대한 이런 종류 반응들을 보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얘기들을 들려준다. 누구나 사업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에 대해 나는 사람들에게 100년 전만 해도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체를 갖고 있었다고 상기시킨다. 100년 전만 해도 미국 인구가
5%가량은 독립적인 농부이거나 작은 가게 주인이었다. 나는 우리 조부모님들도 작은 사업의 소유였음을 알고 있다. 이어서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산업시대의 높은 보수 일자리, 평생의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연금 혜택 같은 약속으로 독립성을 우리에게서 빼앗간 것 같다. 나는 또 이렇게 덧붙였다. 즉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창업가가 아닌 봉급자들과 전문적으로들을 배출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위험한 일. 내가 지적하는 요점들이 이런 것들이다. 첫째, 아마도 당신들 모두에게 창업가로서 기술을 개발할 생각이 있다면 훌륭한 사업체 소유주가 될 잠재력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선조들은 창업가적 기술들을 개발했고 활용했다. 당신에게 지금 사업체가 없다면 이렇게 물을 필요가 있다. 당신은 사업체를 만들고 키우는 법을 배우는 과정을 통과할 의사가 있는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다. 둘째, 사람들이 나에게 투자할 돈이 없다. 혹은 나에게는 일시금 없이도 살 수 있는 부동산, 필요하다고 말할 때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어쩌면 당신은 사업면을 바꿔서 세전 수입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업면에서 투자해야 할 것이다. 투자할 것이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있는 최상의 기회, 326, 5페이지. 그러면 당신은 투자를 할 훨씬 더 많은 돈을 갖게 될 수도 있다. 당신은 투자 계획에서 첫 번째로 고려할 사항 가운데 하나는 당신이 많은 돈을 금방 벌 수 있는 최상 기회가 어느 사업면에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최소한의 위험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아주 부자가 될 수 있는 최상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최상의 기회, 326페이지였습니다. 327페이지. 제28장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면서 부자가 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앞서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더 많은 돈이 필요할 때 그들은 시간제 일자리라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앞서 나가기를 바란다면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일단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내린 후에 내가 직면한 문제는 나에게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어떻게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나에게는 사업을 시작할 돈이 없었다. 생활할 돈도 없었다. 나는 힘이 빠지고 자신감을 잃은 상태에서 부자버지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고는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분은 즉시 이렇게 대답했다. 가서 일자리를 얻어라. 그분의 대답은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저에게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라고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그래, 그렇게 얘기했다. 하지만 너는 여전히 먹어야 하고 살 집이 필요한 것 같구나. 그분이 말했다. 기본의 일자리를 지키면서 부자가 되려면 327페이지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나에게 얘기한 것을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창업가가 되는 첫 번째 원칙은 절대로 돈을 위해 일자리를 얻지 않는 것이다. 창업가가 되는 첫 번째 원칙은 절대로 돈을 위해서 일자리를 얻지 않는 것이다. 일자리를 얻는 유일한 목적은 장기적인 기술을 배우기 위한 것이다. 내가 해병대에서 제대한 후 얻은 최초 유일한 일자리는 제록스 사업 판매 사원이었다. 내가 그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그 회사에서 최고의 판매 훈련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이었다. 부자 아버지가 내가 수줍음이 많고 거절을 무서워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분은 나에게 판매 비법을 배우라고 권유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라고 얘기했다. 매일같이 나는 사무실 건물들을 전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제록스 복사기를 팔려고 길을 썼다. 그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배움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은 나에게 향후 몇 년 동안 수백만 달러를 벌어주었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너는 복사기를 팔 수 없으면 창업가가 될 수 없다. 부자 아버지가는 내가 수줍음이 많고 거절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분은 나에게 판매 비법을 배우라고 권유했다. 최초의 유일한 일자리를 얻는 유일한 목적은 장기적인 기술을 배우기 위한 것이다. 매일같이 나는 건물들을 전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제록스 복사기를 팔려고 길을 썼다. 그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배움의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은 나에게 향후 몇 년 동안 수백만 달러를 벌어줬다. 너는 복사기를 팔 수 없으면 창업가가 될 수 없다. 나는 2년 동안 하와이에서 최악의 판매원이었다. 나는 따로 판매에 관한 강의를 들었고 테이프를 사서 반복해서 들었다. 마침내 나는 몇 차례 해고될 뻔한 후에 판매 실적을 높여가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도 수줍음을 많이 타지만 그 회사의 판매 훈련은 내가 재산을 모으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쳤다. 나는 따로 판매에 관한 강의를 들었고 테이프도 사서 반복해서 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많은 복사기를 팔아도 나에게는 늘 현금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나에게는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돈이 없었다. 어느 날 나는 부자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본의 일자리를 지키면서 부자가 되려면 328페이지였습니다. 즉 시간제 일자리라도 얻어서 수입을 보충해야 투자할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부자 아버지는 그런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돈을 위해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는 돈을 위해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앞서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더 많은 돈이 필요할 때 그들은 시간제 일자리라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앞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더 많은 돈이 필요할 때 그들은 시간제 일자리라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앞서 나가기를 바란다면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파트타임으로라도 그들이 정말로 앞서 나가기 바란다면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부자부는 내가 소중한 기술들을 배우고 있으며 사업가의 투자가가 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나에게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보였다. 자, 봉급 생활자의 왼쪽 부분입니다. 자영업자
혹은 전문직, 그러니까 임플로이로 셀프 임플로이드 갖다가 전일제로 하고 나서 시간제로는 사업을 해라. 시간제로는 이제 너도 사업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시간제로 말이다.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면서 부자가 되려면 329페이지였습니다. 자,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시간제 일자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시간제 일자는 너를 계속해서 이 사업면에서 잡아둔다. 하지만 시간제 사업은 너를 비사업면으로 옮겨준다. 대부분의 큰 회사들은 파트타임을 이용한 사업을 시작되었다. 1977년에 나는 나일론 지갑을 파트타임을 이용해 시작했다. 이제 그런 제품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1977년부터 1978년까지 나는 제록스에서 아주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제록스 최고 판매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나는 또 여유 시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세계적인 수백만 달러의 사업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이 나에게 제품을, 그러니까 화려한 나일론 지갑, 나일론 시계띠, 그리고 운동화끈에 붙여서 열쇠, 돈, 그리고 신분증을 담는 나일론 신발 주머니를 좋아하느냐고 물을 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나는 제품들과 사랑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업을 키우도록 도전 만큼은 아주 좋아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다음과 같이 얘기들을 하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새로운 제품을 위한 멋진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제품에 대해 열정을 느껴야 합니다. 나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팔릴 만한 제품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대개 다음과 같은 대답한다. 세상에는 새로운 제품을 위한 멋진 아이디어가 가득합니다. 세상에는 또 멋진 제품들도 가득합니다. 하지만 멋진 사업가들은 부족합니다.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면서 부자가 되려면 330페이지였습니다. 시간제로 사업을 시작하는 이유가 멋진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시간제로 사업을 시작하는 진짜 이유는 멋진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멋진 제품 만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간제로 사업을 시작하는 진짜 이유는 멋진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멋진 제품들을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멋진 사업가들은 좀처럼 드물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는 한번 보라.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발명하지도 않았다. 그 사람은 심지어 자신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발명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것을 일단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들로부터 샀고, 그런 후에 세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이 큰 기업 가운데 하나를 만들었다. 빌 게이츠는 멋진 제품을 만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멋진 사업을 만들어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되었다. 따라서 멋진 제품을 만들려고 굳이 애를 쓰지 말라. 그보다는 사업을 시작해 멋진 사업가가 되는 것을 배우는 데 초점을 맞춰라. 따라서 멋진 제품을 만들려고 굳이 애를 쓰지 말라. 그보다 사업을 시작해 멋진 사업가가 되는 것을 배우는 데 초점을 맞춰라. 데일 컴퓨터의 마이클 데일은 자신의 시간제 사업을 텍사스 대학 기숙사에서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시간제 사업이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어떤 일자리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자신을 훨씬 더 부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둬야 했다.
아마존도 역시 차고에서 시간제로 시작된 사업이다. 그 젊은 사람은 이제 억만장자가 되었다. 아마존도 역시 차고에서 시간제로. 델은 자신의 시간제 사업을 텍사스 대학의 기숙사에서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시간제 사업이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어떤 일자리를 해줄 수 있는 것보다 자신이 훨씬 더 부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뒀다. 사람이 이제 억만장자가 되었다.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면서 부자가 되려면 331페이지였습니다. 시간제 사업을 시작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꿈을 꾸지만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꿈을 꾸지만 기술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 사업적인 기술과 경험은 돈이 나오는 것이다. 부자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네가 학교에서 받는 교육도 중요한 것이지만 네가 길거리에서 받는 교육은 한층 더 좋을 것이다. 길거리에서 받는 교육은 한층 더 좋을 것이다. 집에서 시간제로 사업을 시작하면 다음과 같은 소중한 사업 기술과 주제를 배울 수 있다. 의사소통 기술, 리더십 기술, 팀을 만드는 기술, 세법, 회사법, 중권법. 이와 같은 기술 내지 주제들은 주말 강좌나 한 권의 책에서 배울 수는 없다.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것들을 공부한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이 공부할수록 내 사업은 더 형성한다. 사람들이 시간제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그렇게도 많은 것을 배우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의 내부자로서, 즉 자기 사업체 내부자로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업이 사업체를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사실상 무제한의 경제적 가치 기회가 있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분면 S사분면에 있는 것은 한 가지 문제는 그런 기회들은 종종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는지에 따라 제한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면서 부자가 되려면 332페이지 또 333페이지였습니다. 334페이지 제23장 제29장 창업가 정신. 세상에서 멋진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그런 아이디어에서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이유 때문이다. 은퇴에 대해 위한 저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대부분의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투자하는데 두 가지 모두는 중요한 것이기도 해도 대다수 사람들은 첫 번째 이유 쪽으로 더 기운다. 은퇴에 대비한 저축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돈을 저축하는 동안 시간이 지나면 그것의 가치가 늘기를 바란다. 그들은 투자는 하지만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을 더 걱정하는 사람들이다. 창업가 정신 334페이지. 나는 일나는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다.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할 필요가 있다. 잃은 것의 고통과 두려움이 너무 크다면 그런 투자가 아주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엄청난 부자들을 볼 때 그런 부자들은 조심스러운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된 것은 아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도전은 부자 아버지가 말하는 창업가 정신을 지지하는 투자가들에게서 비롯됐다. 내가 좋아하는 한 가지 이유는 크리스토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이야기다. 이 용감한 탐험가는 세상이 둥글다고 믿었으며 아시아로 향하는 더 빠른 길을 찾기 위해 과감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당시의 일반적인 믿음은 세상은 평평하다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콜럼버스가 그런 계획을 시도하면 지구 끝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상이 둥글다는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이탈리아 사람이었던 콜롬비아는 스페인 왕실에 찾아가 자신의 사업적 모험에 투자하도록 설득해야만 했다. 페르디난드 왕과 이사벨라 여왕은 이른바 착수금을 모아 그 사업적 모험에 투자했다. 학교에서 내 역사 선생님은 그 돈을 탐험을 통해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모아진 것이라고 얘기하려 했었다. 그러나 부자 아버지는 그것이 자본을 필요로 하는 순수한 사업적 모험이다 라고 얘기했다. 스페인 왕과 여왕은 콜럼버스라는 그 창업가가 서쪽으로 향해서 동쪽으로 가는데 성공하면 그들은 높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콜럼버스 그를 후원한 스페인 왕과 여왕은 모두가 진정한 창업가 정신을 갖고 있었다. 스페인 왕과 여왕은 돈을 잃기 위해 투자하지 않았다. 창업가 정신 335페이지였습니다. 그들이 콜럼버스에게 투자한 이유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멋진 보상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 혹은 모험의 정신이었다. 그들은 그런 정신에 투자했다. 위대한 정신은 때로 평범한 영혼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한다. 내가 시간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내 계획들을 짜기 시작했을 때 부자 아버지는 내가 어떤 정신으로 그런 모험을 시작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얘기했다. 그분은 세계적인 사업체를 만들겠다는 내 계획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너는 도전 때문에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네가 사업을 시작하는 이유는 그것이 흥미롭고 도전적이기 때문이며 너의 모든 것이야만 그것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 아버지가 네가 창업 정신을 찾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기를 원했다. 그분은 종종 이렇게 얘기했다. 세상에는 멋진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그런 아이디어에서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어떤 사업이라도 시작할 것을 권유했다. 그분은 제품이 무엇인지 혹은 내가 그 제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도 상관하지 않는다. 그분은 내가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관하지 않는다. 그분은 다만 내가 시작하기만을 원했다. 오늘날 나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멋진 아이디어가 있으면서도 시작하기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시작 후에 실패하고 그만두는 것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아버지는 종종 아인슈타인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했다. 위대한 정신은 종종 평범한 영혼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한다. 아인슈타인은 위대한 정신은 종종 평범한 영혼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한다. 그분은 내가 일단 사업을 시작해서 내 자신의 평범한 마음에 도전하고 그 과정에서 나의 창업가 정신을 개발하기를 원했다. 부자는 또 이렇게 얘기했다. 부자 아버지는 또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만들지 않고 그것을 사는 주된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창업가 정신을 이끌어내 자신들의 아이들을 큰 재산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험에 따르는 정당한 보상을 기대한다. 인정받은 투자가의 정의는 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어떤 사람이 인정받은 투자가가 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20만 달러 이상의 봉급만 있으면 된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돈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업을 시작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네가 꿈꾸는 것이 20만 달러 봉급뿐이라면 2억 6,470만 원 봉급뿐이라면 그때는 E나 S 사업면에서 머물러라. B와 I 사업면으로 위험들은 그렇게 적은 금액으로 너무 큰 것이다. 네가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한다면 겨우 20만 달러 때문에 그것을 하지는 말라. 그것에 따르는 위험은 아주 큰 반면 보상은 너무 적기 때문이다. 훨씬 더 큰 보상을 바라고 그것을 해라. 수백만 달러 혹은 수십만 달러를 버리고 혹은 수십억 달러를 바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마라.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때 자원과 정신을 불러내야만 한다. 자원과 정신. 337페이지. 부자 아버지는 또 이렇게 얘기했다. 성공한 가난한 장학과 혹은 성공한 가난한 사업가 같은 것은 없다. 너는 성공한 가난한 의사가 될 수는 있다. 혹은 성공한 가난한 회계사는 될 수 있다. 하지만 성공한 가난한 사업가는 될 수 없다. 오직 한 가지 유형은 성공한 사업가가 있을 뿐이며 그것은 바로 부자 사업가다. 하나의 재무제표 5대 다수 재무제표. 하나의 재무제표는 인플로이 그리고 셀프 인플로이 이렇게 되고, 두 개 비즈니스 오너. 다수 재무제표는 인버스터 복수래 복수. 자,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돈이 얼마나 많아야 너무 많은 것인가요? 혹은 돈이 얼마나 많아야 충분한가요? 그런 잘못을 하는 사람은 종종 돈을 버는 성공한 사업을 한 번도 만들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면의 E와 S면에 있음을 알아차렸다. 사업면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과 오른쪽에 활동을 하는 사람하고 또 다르다. 또 다른 큰 차이는 다음과 같다. 왼쪽 면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하나의 재무제표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종 하나의 수입원만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른쪽 면에 있는 사람들은 다수 재무제표와 수입원을 갖고 있다. 내 아내와 나는 몇몇 기업체의 직원이며 그곳의 지분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으로서의 재무제표를 갖고 있고 동시에 우리 사업에서도 재무제표를 갖고 있다. 헛소리 나오네. 졸리니까. 우리의 사업이 성공하고 우리에게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면서 우리에게 현금 흐름을 발생시킨다.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면서 우리의 직원으로서 더 적은 수입만 있어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으로서 재무제표를 갖고 있고 동시에 우리의 사업에서도 재무제표를 갖고 있다.
우리의 사업이 성공하고 우리에게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면서 우리는 직원으로서 더 적은 수입만 있어도 된다. 왼쪽 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적은 일만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지 못한다. 점점 더 적은 일만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지 못한다. 돈도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사업을 하는 기본적 동기는 아니다. 나는 이에 대한 답은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할 때 가장 잘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그에 관한 질문은 어떤 골퍼에게 한 질문과 비슷하다. 당신은 왜 아직도 골프를 합니까? 그 답은 게임의 정신에서 발견된다. 비록 나는 여러 해 동안 고통과 불행을 겪었지만 그 도전과 정신을 늘 내 사업을 하도록 만드는 동인이었다. 오늘날 내 주위에서는 자신들의 사업체를 수백만 달러에 판 친구들이 있다. 그들 중에서 많은 이들은 몇 달 동안 휴가를 갔다 온 후에 다시 게임에 뛰어든다. 그 재미, 그 도전, 그 정신, 그리고 나중에 큰 보상을 받는 가능성을 창업가들을 계속 움직이게 만든다. 그리고 나중에 큰 보상을 받는 가능성이 창업가를 계속 움직이게 만든다. 내가 나이론지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자부에게 내가 그런 정신을 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업가 정신은 성공적인 비즈니스 오너로서 사업을 하는데 아주 소중한 자산이다. 오늘날 많은 성공한 자본가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창업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창업가 정신 339페이지 340페이지였습니다. 제4부 부자빠의 투자 가이드 3단계 강력한 사업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343페이지 제30장 사업을 해야 하는 3가지 이유. 사업을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길이다. 하지만 위험을 피하고 봉급 생활자들이 속한 인플로이와 전문직 종사자 및 자영업자가 속한 셀프 인플로이 S 사업면에서 안전하게만 산다면 더 안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될 수도 있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사업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음 3가지 이유가 더 있다. 첫째, 여유 있는 현금 흐름을 얻기 위해서다.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How to be rich? 라는 책에서 제이 폴 게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즉, 그 첫 번째 규칙은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하라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암시하고 있다.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사업을 해야 하는 3가지 이유 343페이지였습니다. 부자 아버지가 그렇게도 많은 사업을 시작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신은 다른 사업들에서 충분한 현금 흐름이 나오기 때문이었다. 그분은 또 자신의 사업에 최소한의 노력만 쏟으면 되기 때문에 여유 시간도 많이 생겼다. 그래서 그분은 자유로운 시간과 여유 자금으로 점점 더 많은 세금이 붙지 않는 자산들에게 투자하고 있었다. 점점 더 세금이 붙지 않는 자산들에 투자할 수 있었다. 또 자신의 사업에 최소한의 노력만 쏟으면 되기 때문에 여유 시간도 많았다. 그래서 그분은 자유로운 시간과 여유 자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금방 부자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 사업을 하라고 얘기했다.
자기 사업을 하라고 얘기했다. 둘째, 사업체를 팔기 위해서. 부자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즉 일자리를 갖는 것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것을 팔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갖는 것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것을 팔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직 종사자나 자영업자에 속한 S사업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의 문제는 그것을 사고자 하는 시장이 대개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치과 의사가 자신의 개업 병원을 팔려고 해도 그것을 사고 싶어 할 수 있는 유일한 다른 사람은 대개 또 다른 치과 의사다. 부자 아버지에게 그것도 너무도 좋은 시장이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어떤 것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야 한다. 부자 아버지에게 그것도 너무 좁은 시장이었다. 그것도 너무 좁은 시장이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어떤 것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야 한다. 사업문사업체는 문제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자산이라 네 주머니에 돈을 넣는 뭔가이다. 혹은 네가 지불했거나 투자했던 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팔릴 수 있는 것이다. 네가 성공적인 사업체를 만들 수 있다면 너는 늘 많은 돈을 갖게 될 것이다. 네가 성공적인 사업체를 만드는 법을 배운다면 너는 전문성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1975년에 나는 제록스 복사기를 파는 법을 배우다가 어떤 젊은 남자를 만나게 됐다. 그 사람은 호놀룰루에서 4개의 복사 가게를 갖고 있었다. 그 사람이 복사를 하는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흥미로웠다. 그 사람은 학교에 다닐 때 그 대학교의 복사 가게를 운영했고 그런 일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배우게 됐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그 사람은 호놀룰루 중심가에 복사 가게를 열고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하기 시작했다. 얼마 안 가서 그 사람은 더 큰 중심가 사무실 건물 4곳에 4개의 복사 가게를 갖게 됐다. 그것들 모두가 장기 임대 계약을 통한 것이었다. 그러는 와중에 대규모 복사 가게 체인이 그곳에 진출했고 그 사람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그 사람은 그들이 제안한 75만 달러를 받았는데 당시만 해도 그것은 엄청난 금액이었다. 그 사람은 보트를 한 척 사고 나머지 50만 달러를 전문적인 작은 관리자에게 맡겼다. 그러고는 보트를 타고 세계 일주에 나섰다. 그로부터 1년 반 후에 돌아왔을 때 그 작은 관리자는 그 사람의 투자액을 거의 90만 달러로 불려놓았다. 당시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었다. 그 사람은 보트를 한 척 사고 나머지 50만 달러, 그러니까 6억 6,190만 원은 전문적인 자금 관리자에게 맡겼다. 그러고는 보트를 타고 세계 일주에 나섰다. 그로부터 1년 반 후에 돌아왔을 때 그 자금 관리자는 그 사람의 투자액을 거의 90만 달러, 11억 9,150만 원으로 불려놓았다. 그래서 그 젊은 남자는 다시 세계 일주에 나섰다. 나는 그 사람에게 복사기를 판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은 얼마 안 되는 수수료뿐이었다. 그 사람은 사업체를 만들고 그것을 팔았고 세계 일주를 떠났다. 나는 1978년 후로 그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 하지만 듣기로는 이따금씩 다시 돌아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고 또 여행을 떠난다고 했다. 사업을 해야 하는 3가지 이유 345페이지.
였습니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사업체를 만드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길이다. 하지만 내가 살아남아서 자신의 기술을 계속 개선할 수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하다. 네가 위험을 피하고 봉급생활자들이 속한 인플로이와 전문직 종사자 및 자영업자가 속한 셀프 인플로이 사업문에 안전하게만 산다면 너는 더 안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또 네가 정말로 벌 수 있는 것을 제한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너는 제한하게 될 수도 있다. 네가 위험을 피하고 봉급생활자에 속한 E하고 S에 산다면 안전하게 산다면 너는 더 안전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너는 또 네가 정말로 벌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제한하게 될 수도 있다. 셋째, 사업체를 만들어 공개하기. 이것은 부자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투자가가 되는 법이다. 사업체를 만들어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빌 게이츠, 헨리 포드, 워런 버핏, 테드 터너, 그리고 에나타 로딕을 엄청난 부자로 만들었다. 그들은 파는 주주들이고 우리 모두는 사는 주주들이었다. 그들은 내부자들이었고 우리는 안으로 들여다보는 외부자들이었다. 아무리 늙어도 할 수 있고 아무리 어려도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 당신은 남들이 사고 싶은 사업체를 만들 수 없다고 얘기하면 그 인색한 발언을 역으로 받아들여 당신을 고치시켜라. 물론 빌 게이츠는 아주 젊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했지만 샌더즈 대령이 센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시작했을 때 그 나이는 66세였다. 샌더스 대령, 켄터키 치킨. 다음은 몇몇 장들에게 나는 부자 아버지가 얘기한 BI, 비즈니스 오너 트라이앵글, 비즈니스 인버스트 트라이앵글을 설명할 것이다. 나는 이 삼각형을 안내자로 삼아 사업체를 만들었다. 이것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본적 기술들을 지적한다. 부자 아버지는 또 성공한 창업가 되려면 특정한 개인적 속성들도 필요하다고 확신했다. 즉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비전,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능력, 용기, 엄청난 의심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능력, 창의성, 상자 밖에서 생기는 능력, 비난을 견디는 능력. 비난을 받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만족을 연기시키는 능력,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자기 만족을 부정하는 더 큰 장기적인 보상을 추구하는 것, 아주 힘든 일일 수 있다. 자, 봉급생활자는 안정, 자영업자 혹은 전문가는 신뢰, 사업가는 인내심, 투자가는 감정의 통제. 사업을 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947페이지였습니다. 제 31장 비즈니스 비즈니스 오너 인버스터 트라이앵글이란 무엇인가? BI 삼각형은 사업체를 만들어 운영할 때 따라야 하는 기본 공식을 나타낸다. 그 삼각형의 3면을 이루는 요소로 사명감, 팀, 리드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그냥 돈만 버는 것은 어떤 사명감도 될 수 없다. 또한 사업은 팀 스포츠다. 투자도 팀 스포츠다. 거기다 리더의 임무는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서 최고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길. 다음에 나오는 그림은 부자 아버지가 얘기한 비즈니스
인버스터 삼각형이다. 이것은 부자가 되는 길로 안내한다. 비즈니스 인버스터 트라이앵글은 부자 아버지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의 아이디어로 틀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부자 아버지는 종종 이렇게 얘기했다. 멋진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비즈니스 오너 인버스터 트라이앵글은 평범한 아이디어를 엄청난 재산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 비즈니스 오너 인버스터 트라이앵글은 형은 아이디어를 갖고 자산을 만들어내는 지침이다. 그것은 현금 흐름 사업면에서 사업가들에 속한 비즈니스 오너와 투자가들에 속한 I 분면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반영한다. 비즈니스 오너 인버스터 트라이앵글이란 무엇인가? 348페이지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몇 년에 걸쳐 약간 수정했다. 나는 15살 즈음에 이 그림을 처음으로 봤다. 부자 아버지가 내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아버님은 그렇게도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나요? 왜 아버님은 사업들을 번창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사업은 크지를 못하나요? 다른 사업가들은 끊임없이 일하는데 아버님은 어떻게 자유시간이 그렇게 많나요? 왜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시작되었다가 그렇게도 빨리 망하나요? 비즈니스 오너 인버스터 트라이앵글이란 무엇인가? 349페이지였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 질문을 갖고 같은 시간에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들은 내가 부자 아버지의 사업들을 연구할 때 늘 떠오르는 질문이었다. 부자 아버지는 40숟가락이었고 나는 그분이 어떻게 다양한 회사들을 운영할 수 있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예를 들어 그분이 갖고 있던 사업체는 식당 체인, 패스트푸드 사업, 편의점 체인, 운수회사, 부동산 건설 사업, 그리고 부동산 관리 사업 등이었다. 나는 그분이 자신의 사업체를 통해 자신의 진정한 투자, 즉 부동산을 사는 계획을 따르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업체들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업을 시작하고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그분은 대답은 비즈니스 오너 인버스터 트라이앵글을 그리는 것이었다. 오늘날 나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몇몇 다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비즈니스 오너 인버스터 트라이앵글을 지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나는 부자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것만큼 많은 회사들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나는 비즈니스 오너 인버스터 트라이앵글이 설명이 그런 공식을 따름으로써 원한다면 더 많은 사업체를 소유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 오너 인버스터 트라이앵글이란 무엇인가? 비즈니스 오너 인버스터 삼각형이 포함하고 있는 자료 양의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기본을 알아볼 것이다. 비즈니스 오너 인버스터 트라이앵글이란 무엇인가? 350페이지였습니다. 사명감이 그 트라이앵글 밑에는 사명감이 깔려 있습니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사업에는 정신적 사명감과 사업적 사명감 모두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고 특히 초창기에는 더욱 그렇다. 부자 아버지는 이 그림을 자신의 아들과 나에게 설명할 때 먼저 사명감부터 시작했다. 그분은 그것이 비즈니스 오너 인버스터 트라이앵글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것을 맨 밑에 기조에 두었다. 사명감이 분명하고 강력하면
그 사업은 모든 사업이 처음 10년 동안 겪은 그 시련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 사업체가 너무 커져서 사명감을 잃으면 혹은 사업체를 만든 사명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그 사업 자체는 죽기 시작한다. 부자 아버지는 정신적이라는 단어를 사업적이란 단어를 선택했다. 부자 아버지는 정신적 단어와 사업적 단어를 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사업을 한다. 그냥 돈만 버는 것은 어떤 사명감도 부여하지 못한다. 빈스 오너 인버스터 트라이앵글이란 무엇인가 351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